자, 문 닫고 들어와줘. 자, 시작할게요. 자, 저희 시간 얼마 안 남았거든. 조금 템포 올릴게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유형 9번 가볼게요. 자, 이 스토리 다음 자 넘겨보시면, 자, 왼쪽에 있는 별 2개 문제는 숙제 빼드릴게요. 해볼 팁으로 해보시고 질문은 개인적으로 봐.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유형 9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남은 시간에 최대값 관련된 유형 중에서 몇 가지 유명한 스타일 소개를 드릴 거니까 잘 듣고 혹시 잘 몰랐으면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한번 이해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관련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문제 볼까요? 예를 들어서 117번 문제. 잠깐만. 이 문제를 첫 문제로 풀기 좀 조금 그렇다. 근데 이게 조금 책 구성이 좀 아쉽네. 그래. 자, 115번 문제 볼게요. 그러니까 원래 이 책이 사실 뭐 개념책으로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책이야. 근데 저는 이제 원래 이 책 골랐을 때는 어느 정도 저희가 처음은 아니라는 가정하에 고른 책이긴 해요. 아주 처음이면 이런 책은 절대로 안 써요, 제가. 아마 여기를 학교에서도 배웠을 거니까 뭐 어쨌든 처음은 아닌 거잖아. 근데 배운 적 있잖아요. 자, 이 문제가 나오는데, 자, 일단 사실 이 문제만 봐도 대충 뭐 할지를 알 것 같아요. 그치? 자, 이 문제의 식을 딱 보시면, 지원아, 일단 뭐랑 관련된 문제로 보여? 여러분들이 중3 때 배웠던, 특히 언제? 자, 이런 식으로 뭐가 있을 때, 공통인 부분이 있을 때, 혹시 치환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여기에 이제 치환 관련 유형인데, 그러니까 치환하는 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그 다음이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그 다음이. 자, 지금부터 이 문제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자, 같이 볼게요. 자, 이 문제 한번 큰 흐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다시. 자, 이번 문제는 맨 앞에 보시면 일종의 가위라 불리는 게 존재합니다. 자, 요 가위에서 누구? 자, 요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해라. 물론 이 문제는 풀이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전개를 해서 푸는 거 가능합니다. 전개해서, 정리해서. 근데 밑에 있는 문제를 푸시려면 그 전개하는 거 말고 출제의 의도를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얘가 이제 이른바 치환이라는 내용이고 한번 필기해 볼까요? 저희가 보통 치환, 다른 문자를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t라고 주면요. 이 주어진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t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새로운 식도 뭐다? 어쩌면 t에 대한 2차 함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까 원래는 x가 주인공이었는데 밑에 있는 식은 t가 주인공인 그런 2차 함수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서 오른쪽에 중요한 포인트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보통 이제 미니게임이라 부르는 어떤 한 가지를 좀 하고 와야 돼요. 다시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자, 여기에 있는 범위를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거 아닙니다. 일단은 왜냐면요 여기는 지금 t에 관한 식이고 요거는 x에 관한 가위라서 서로 안 맞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가 방금 미니게임 뭐냐면요 우리 방금 요 식 있죠? 위에 보시면 요 지환한 식 요 지환한 식을 오른쪽에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이 가위를 요 오른쪽에 미니게임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뭘 구할 거냐면 우리가 이 t를 쓰기로 했으니까 이 t에 관한 범위로 바꿔가야 돼요. 다시 이 x의 범위를 t로 바꿔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해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어떻게 바꾸냐면 자 이거 한번 이해해봐. 여기 있는 요 식 보이세요? 요 식이 혹시 여러분 눈에 또 다른 1차 함수처럼 보이세요? 사실 이건 보기에 따라서 1차 함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여기 있는 원래 y 자리에 t가 있다. 다시 그러니까 y 자리에 t가 있다라고 보시면 그냥 어떤 1차 함수 같은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원래 자, 이게 정석풀이야. 보통 이제 해설지에 보면 여기에 생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원래 풀인데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따라가시면 밑에 거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 1차 함수를 한번 간단히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자, x절편이 2분의 1 이고 y절편은 마이너스 1인 자, 요런 직선이죠. 그러니까 원래 사실 역시나 축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는요. 일단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자 요게 이제 일종의 가위인데 그리고 하나만 여러분 자 원래 우리 보통 이거를 x축이라 불러요. 그런데 자, 이번 경우는 여기를 y축이 아니라 t축이라고 부를게요. 왜? y가 아니라 y 역할은 t가 하고 있으니까 굳이 말하면 t축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하자고? 여기 있는 요 가위를 가지고 여기서 자를 거예요. 이 함수를 자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미니게임이라고 한 거야. 이 지금 원래 문제랑은 별개로 하나의 지금 간단한 게임을 하는 중이에요.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4까지니까 대충 여기부터 여기까지 맞나요? 자, 1부터 어디까지? 4까지니까 여기쯤 자르면 딱 여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차 함수를 다 보는 게 아니라 딱 여기만 남았다는 거야. 그리고 자, 그때 t 값 구해볼까요? 여기는 y가 아니라 t 값이야. 여기가. 자, 그때 t 값은 x에다가 1 대입하시면 t 값이 1 나오겠네요. 다시 x에다가 4 대입하시면 t 값이 좀 지울게요. 7 나오는 거 맞나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다? 여기서 t의 범위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 지금 이 함수를 보시면 어쨌든 이 함수에서 t 입장에서 최소값이 1인 거고 t 입장의 최대값이 7인 거예요. 즉 여기가 지금 어쩌면 t의 범위가 되는 거야. 이걸 가지고 돌아가실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왼쪽에 써보자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t 입장에서는 어떻게? t 입장에서는 1보다는 이상이고 7보다는 이하라는 새로운 가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고2 올라가도 지금 고2애들도 이거를 많이 했어요. 이번 중간고사 대비할 때. 자, 이렇게 해서 돌아오시면 이제 이 문제는 뭐다? 새로운 2차 함수 문제가 돼요. 이제 얘를 푸시면 정답이 나와요. 이쪽을 푸시면. 여기는 이렇게 배우신 대로 어떻게 하면 돼? 식 바꿔서 또 역시나 이제 가위 하나 그린 다음에 여기가 t 값이 2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1이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새로운 가위를 자르는 거예요. 어디부터? 1부터 어디까지? 7까지. 이렇게 해서 잘라보시면 최대값은 t가 7일 때 있고 최소값은 t가 2일 때 있다.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끝이 납니다. 자, 요 전체 흐름 한번 감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유형은 그러니까 치환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치환은 아마 정상적으로 잘 배웠으면 그냥 보면 치환하고 싶잖아요. 모든 문제가.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범위가 있는 경우는 저 범위를 쓰면 안 돼요. 이 식에는. 왜? 이 식은 더 이상 x가 아니라 t에 관한 식이야. t가 주인공이라고요. 그럼 여기 있는 x를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 있는 치환한 식과 저 가위를 같이 가지고 와요. 이 식에다가. 그리고 여기서 어쩌면 간단하게 게임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함수에 요 가위로 잘랐다고 치면 그때 t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이의 범위를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즉 이번 문제는 t가 1 이상이고 7 이하가 요 사이 범위인 거지. 돌아오시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문제가 되고요. 이렇게. 자, 밑에 있는 116번 문제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116번 문제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때문이라도 위의 문제를 단순히 전개해서 푸는 건 그렇게 하면 115번은 전개로 풀 수가 있어요. 근데 116번은 전개한다는 상상해 보시면 4차 함수가 나와요. 고2 2학기 배웁니다. 너네는 지금 4차 함수를 다룰 힘이 없다고요. 왜 나왔냐면 치환하면 2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치환을 해서 풀라는 건데 치환한 그 다음을 기억하세요. 이 미니게임을 하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시고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아마 교과서에서 뭐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정말 방학 때는 해본 적 있어요. 다른 책에서. 그래서 방학 때 열심히 걸어놔야 돼요. 학기 중에 처음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고 방학 때 초벌구이라도 해보면 좋았다는 거지. 지원하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살짝 빼서 미니게임에서 새로운 T에 관한 범위를 알아서 적어봅니다. 그 흐름. 자, 그럼 제가 한 번 더 시범 보여드릴 테니까 저랑 비교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번 문제도 읽어보시면 맨 위에 X에 관한 범위 가위가 있고요. 자, 밑에 봤더니 이렇게 식이 나와 있어요. 누가 봐도 치환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발견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다시. 쌤 전개하면 안 돼요. 이거 전개하시면 4차식 나옵니다. 아시겠죠? 전개하지 말고 지금부터 얘를 T라고 두시면요. 자, 이 식이 누구 입장에서는 T한테는 2차 함수가 돼요. 다시. X한테는 4차 함수인데 T한테는 2차 함수가 돼요. 이번 시험 범위. 그런데 주의할 점은 뭐다? 이 범위를 그대로 가지고 만돼요. 얘는 T에 관한 식이거든. 그래서 오른쪽에 살짝 빼서 뭐 하자고? 간단하게 미니게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식과 우리가 치환한 식, 앞에 있는 가위를 여기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여기서 이제 이번 숙제 범위인 어쩌면 또 최대 최소 같은 걸 구해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축 그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얘 식 바꿔보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자 아래로 블록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꼭지점이 얼마다? x 값이 2일 때 주의하세요. 여기가 y 값이 아니라 t 값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여기 y 역할을 t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x, y가 맞는데 그것도 고정관념이야. 원래 수학적으로 x, y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런 역할을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오른쪽에 있는 가위를 한번 잘라보시면 가위를 잘라볼까요? 자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어딘가에 있는 오른쪽에 살짝 옆에 있는 3까지 요렇게만 남고 나머지는 그냥 치울게요. 저는 잘려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서 t의 범위가 나옵니다. 자, t의 범위 사실상 최대 최소 문제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요게 t의 범위 중에 제일 작은 값이죠. 최소값. 그럼 최대값은 여기에 있는 게 최대값 아닌가요? 즉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t값이 얼마 나온다? 7이 나옵니다. 즉 t의 범위는 여기 사이가 t의 범위인 거예요. t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자,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다? 7까지구나. 이렇게 해서 돌아오시면 이 문제를 푸시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얘 푸시면 되겠죠. 이건 또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많이들 오해하는 게 여기서 뭔가 했다는 거지.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는 지금 아직 문제를 풀기 전입니다. 간단하게 게임만 한 거고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얘를 풀어야 정답이 나와요. 얘를 풀어야. 자, 그럼 이해가. 정리할 시간 20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있다라는 거야. 수학에는.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117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처음에 먼저 하려 했다가 이게 사실은 이제 먼저 할 문제는 아니고, 자, 117번 문제입니다. 근데 얘는 약간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 근데 그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다시 얘 언뜻 보시면 혹시 아연아, 얘는 지금 누구를 좀 치환해보고 싶어? 그치? 그럼 걔를 치환하면요, 이 식 몇 차 함수가 되는 줄 아세요? 아연아? 4차가 돼요. 그럼 얘는 어디를 치환해야지 이번 시험 범위는 2차 함수가 될지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문제가 오른쪽에 119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시 얘를 언뜻 보시면 x 빼기 1을 치환하고 싶은데 그러면 4차 함수가 나와요. 너네 안 배웠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시험 범위에서 최대 최소 이런 파트가 거의 여기 2차 함수거든요. 사실은 그 뒤에 배우는 것 중에 그런 내용이 잘 없어요. 사실 이번 시험 범위를 떠올려 보시면 요 내용지 여기야 여기. 그 무조건 2차 함수를 의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자, 뭐 어떻게 치환하면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처음에 지원부터 조금 주의를 하세요. 여기 있는 x 빼기 1의 제곱 보이세요? 이 친구를 통째로 t라고 치환할게요. 다시 x 빼기 1의 제곱을 t라고 치환하시면, 자, 왼쪽에 있는 이 식은 가연아, 얘가 뭐가 될까요? 제가 t의 제곱이 돼요. 흐름 이해돼? 얘가 t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2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y는 쓸게요. t제곱 더하기 8t 빼기 2 맞나요? 그리고 자, 한 가지 더 주의할 점. 자, 위에 두 문제는 가위가 있었잖아. 지금 이번에 가위가 없으니까 t도 가위가 없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들어. 자, 오른쪽에 배우 들어갈게요. 자, 간단하게 게임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거는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아까처럼 게임을 할 거고 저는 뭘 알려고 하냐면 t의 범위가 있나를 보러 온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요거 지금 보시면 2차 함수인 거 아세요? x한테 2차 함수입니다. 얘 간단히 그려보시면 아래로 블록이고요. 자, 여기가 x가 1, 여기가 t가 0이겠죠? 이렇게 되는데, 자, x의 범위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t의 범위가 존재합니다. 원래 2차 함수는 기억나? 원래 2차 함수는 가위가 없어도 최대라던가 최소가 있습니다. 즉, 그 말은요, 이번 문제는 다시 x의 범위가 없지만 여기 그림 보시면 t의 범위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즉, t라는 게 제일 작은 게 0이라는 거예요. 즉, t는 음수가 불가능해요. 이번 문제는. 즉, 그 말은 뭐다? 자, 돌아오시면 t 입장에서 제일 작은 건 0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쩌면 범위가 됩니다. 소리 고이 올라가도 이런 문제가 또 나오거든요. 보통 2차식을 치환하면 이 치환한 문자가 범위가 자동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범위를 안 줘도 생겨요. 범위가. 그게 이제 어떻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랑 관련된 내용이에요. 원래 2차 함수는 다시 가위를 안 줘도 최소 최대가 하나 있어요. 그것 때문에 t의 범위가 생겨요. 자동으로 한쪽이. 대신에 반대편은 안 생겨. 그러니까 반쪽짜리 가위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역시나 똑같이 배우들 하시면 돼요. 그래프 그려보시고 잘라보시면 아마 최소값이 여기구나 라고 보이실 겁니다. 정리가. 자, 이 세 문제는 좀 중요해서 한번 쭉쭉쭉 풀어봤는데, 자, 어쨌든 자, 이번 유형은 치환이고, 다시 한번 치환하는 거는 아무나 다 해요. 그러니까 잘 배웠으면.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은 오른쪽에 살짝 빼서 미니게임이라 불리는 t의 범위를 알아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가위가 있으면 그 가위는 여기 쓸 거예요. 그리고 가위가 없어도 가위가 생긴다는 점, t 입장에서는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118번, 119번은 집에 가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형 10번 갈게요. 자, 유형 10번 문제는, 자, 예를 들어 120번 문제. 제가 보통 이 문제, 그러니까 이 유형 설명할 때 보통 그냥 문제를 한번 해보라고 시켜요. 사실 이제 위에 뭐 제목이 써있긴 한데, 다음 주 넘어왔습니다. 120번. 자, 위에 제목이 써있긴 한데, 사실
그러니까 마땅히 제목이 없어.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봐. 자, 이번 문제는 읽어볼게요. 어떤 점 한 개가 이 직선 위를 움직일 때 실제로 위에 있다. 요거 대입하면 뭐 이식 나오니까 위에 있겠네요. 다시. 저기 위에 움직이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뭐 구하래요? 자, 이거 구하래요. 자, 뭐 할까요? 너희가 이제 이 문제는 좀 제가 보통 자연스럽게 하라고 하는데 뭐 할 게 뭐밖에 없어. 이 식을 정리해서 뭐 x든 y 정리해서 여기 대입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입하시면 2차 함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연립 같은 거, 그러니까 위에 제목이 뭐냐면 뭐 조건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뭐 할 게 뭐 연립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연립하라는 거예요. 다시, 자, 이번 문제는 보통 제목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책 만든 사람도 딱히 제목 지을 게 없는 거야. 그냥 뭐 조건이 주어진, 그러니까 조건 없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아니, 조건 없는 문제가 어디 있다고요? 그러니까 조건이 주어졌다는 게 이런 시간, 그러니까 어떤 시간계를 주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 시간에 나와 있고 이런 걸 묻는데 기본 전략은 뭐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대입하면 또 2차 함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승전 2차 함수가 나와야 돼. 아시겠죠? 자, 대입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제 y 자리에다가 누구를 위에 있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을 대입하시면, 그리고 전개해 보시면 자, 어떤 식이 나온다? 이게 뭐죠? 10x 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9 이렇게 나오고, 이 경우는 x의 범위 체크할게요. 특별히 범위라는 말 없으니까 가위가 없는 2차 함수 문제입니다. 이해돼요? 자, 여러분들 좀 안 예쁘지만 이 식을 예쁘게 정리해서 아마도 꼭지점에 있겠죠? 최소값 여기에 있으니까 꼭지점으로 안전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답이 안 예뻐요. 보기가 안 예뻐요. 원래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분수가 나올 거예요. 그게 전략이야. 그냥 이제 식 대입하는 얘기예요. 할 거 없으니까. 자, 이런 거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가보시면 123번 문제 보이세요? 자, 123번도 좀 유사해 보이는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23번.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끝까지 도움은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본 전략은 뭐 이런 식 같은 거 대입해서 결국은 2차 함수를 나올 겁니다. 조건이 주어진이란 말은 되게 만능의 표현이야. 조건은 항상 주어질 건데, 또 어쨌든 기승전 2차 함수로 가게 될 거예요. 어떤 문제든 간에. 그러니까 숙제할 때 혹은 시험 볼 때 그런 걸 의식하는 게 꼼수가 아니야. 사실은 당연히 의식을 해야 돼요. 이번 시험 범위가 2차 함수니까 최소값 나오면 2차 함수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와 함께. 근데 이번 문제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점만 체크해 드릴게요. 오늘 다음 장에 활용까지 할게요. 자, 한 번 더 같이 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자, 맨 앞에 봤더니 자, A의 범위, 자, B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0 이상, 0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식 하나, 뭐 이런 게 조건인 거죠. 자, A랑 B의 관계식. 그리고 뒤에 봤더니 뭘 구해라? 자, 얘 구하세요. 뭐예요? 똑같아요. 이거 이렇게 정리해서 여기 시험 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2차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건이 지은 문제가 있다는 거야. 다시 이렇게 쏙 대입해서 정리까지 하시면 되겠죠. 정리해 보시면 바로 갈게요. 4a 제곱 빼기 12a 더하기 12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 주의할 점은 우리가 이번에 2차 함수에도 가위가 있는 문제가 있고 가위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다시 이번 문제는 자, 요게 지금 a에 관한 식이거든. 근데 맨 앞에 봤더니 뭐가 있다? 맨 앞에 보시면 A의 범위가 하나 있었고 저게 일종의 가위 같은 거라 또 약간 센스가 있으면 여기까지는 잘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가위가 있다는 거지. 이번 문제는. 그런데 주의할 점은 여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 숨어있는 나머지 반쪽 여기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이 문제가부터 이걸 많이 건드립니다. 자,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가 더 있다는 거야. 어디에서? 얘 보이세요? 자, 저 조건이 자 이제 B가 없다고 해서 저 조건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 위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B를 A로 표현한 거 보이세요? 즉 여기 있는 요 조건에다가 자, 이 흐름 기억해. 여기 있는 A 자리에다가 이 식을 대입하시면 뭐가 생긴다? 숨어있는 가위 하나가 생겨요. 그러니까 가위가 B 쪽에도 하나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얘를 반대편 이항하시면 어떤 게 생겨요? A가 0 이상도 돼야 되는데 2 이하가 돼야 돼요. 이 숨어있는 가위를 꺼낼 줄 아는 문제. 이렇게. 이번 문제가 가위가 나오는 문제예요. 다시 왼쪽에 120번 문제는 가위랄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가위가 없는 꼭지점 문제예요. 근데 이번 유형은 이제 가위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가위가 이제 맨 앞에 나와 있었는데 많이 놓치는 게 요거는 잘 찾아 눈에 보이니까 여기를 강조해요. 여기를. 여기 나머지 가위는 어디에 있다고? 여기 있는 B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위에 보시면 요 식과 요 조건이 만나게 되면 이렇게 A에 관한 부등식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 반쪽을 찾아오시면 그 다음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시고 잘라보시면 보이겠죠. 한번 계산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사실 밑에 있는 이 문제를 또 바꾼 거야. 필기해 보실래요? 밑에 122번, 121번은요. 이 123번 문제를 변형한 문제예요. 자, 이런 화살표를 이렇게 쓰세요. 자, 여기 화살표를 이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위에 두 문제는요. 뭐냐면 말씀드리자면 요 123번 문제를 변형한 문제야. 이렇게 이거 변형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아마 질문이 나온다고 치면 난 이거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릴 거야. 근데 위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뭔가 막 말장난 쳐놨고 이제 그렇게 좀 숨어 있는데 요걸 한번 요걸 응용한 거니까 요거랑 유사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장. 자, 마지막 유형 11번까지 할게요. 자, 유형 11번이 이제 여기 124쪽까지 활용 나옵니다. 매번 마지막에 활용 나왔었는데 우리가 2차 함수의 활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자, 밑에 있는 126번 가볼 건데 자, 활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첫 번째는 뭐가 있는 활용? 자, 필기해 볼게요. 자, 126번은요. 밑에 활용 문제 보시면 뭐가 있다? 자, 식이 있는 활용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식이 있는 게 더 쉽습니다. 이유는 뭐 때문에? 식이 나와 있으니까 식 보고 하는 거예요. 다시. 자, 오른쪽에 보시면 뭐 127번이라던가 몇 문제 없긴 해요. 보통 식이 있는 거는 좀 쉬워서 몇 문제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식이 있는 활용은 풀이 순서가 뭐라고요? 첫 번째, 식을 먼저 보세요. 자, 오랜만에 복습할게요. 첫 번째, 식을 먼저 보시면 돼요. 자, 식을 먼저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식 안에 보시면 보통 이런 X라던가 Y 문자가 있을 거예요.
이 문자들의 뭐를 체크해요? 문자들의 역할을 체크합니다. 자, 문자들이 x가 뭐고 y가 뭔지를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뭐 하면 돼? 이제 실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근데 실제 문제 여기 마지막 여기가 실제 문제거든요. 여기를 바로 읽으시면 어떨까 하는 거지. 한번 해볼 시간 드릴까요? 식이 있는 거는 딱 하나만 연습해 볼게요. 너무 문제 없어요. 핵심은 식이 없는 거야. 식이 없는 건 내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식을. 이런 식을 내가 만드는 게 어려운 거지. 식이 나와 있으면 식 보고하면 됩니다. 자, 식이 있는 활용은 먼저 식을 보세요. 그리고 시간의 문자들 x가 뭐고 y가 뭔지를 위에 써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묻는 걸 보시면 아 이거 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남은 시간 식이 없는 거 몇 개 좀 만드는 거 유명한 문제도 있고요. 1번 문제는 뭐 듣고 뭐 집에 가서 연습을 해보세요. 자, 바로 갈게요. 자, 이번 문제는 여기 세 번째 문장에 뭐가 있다고? 식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전에 쭉 스캔해봐. 식이 있나 없나. 자, 식이 있고요. 두 번째, 자, 여기 안에 있는 문자들의 역할을 체크할 건데 자, x는요. 자, 위에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지? 어떤 시간, 다리는 초를 씁니다. 자, 시간이 들어갈 자리야. 시간. 그리고 자, 왼쪽에 y 자리는 자, 위에 읽어보시면 뭐 높이가 들어갈 자리예요. 가끔 어려운 문제는 단위를 건드리니까 단위 체크할게요. 미터입니다. 그리고 자, 실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 물체가 어디에?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데 몇 초 걸리니? 자, 몇 초라는 거는 이제 x를 구하는 거고 최대 높이 해석하자면 높이가 y 값이거든. y가 제일 큰 값이니까 사실상 뭐다? 최대값. 즉 이번 문제는 2차 함수의 최대값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요 식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요 식을 정리하시면 얼마죠? 반의 제곱이니까 30이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 맞나? 이런 식으로. 자 이번 문제는 그때 x값 구하는 문제라서 얘는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즉 몇 초일 때? x가 15초일 때 최대값이 나오겠죠. 정답은 15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뭐 활용이니까 최대값 문제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128번 가봐. 식이 없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식이 없는 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식을 만들 수 있는지를 묻는데 식이 없는 것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는 꼭 해야 됩니다. 요거 또 안 하면 우리 진도 너무 빡빡해요. 지금 5월 초에 생각보다 열심히 한다고 또 준비는 했는데 너무 모르겠어. 이게 시간이 걸리지? 아마 직선을 먼저 하고 와서 그런 것 같아. 직선 먼저 하고 와서. 자, 얘가 이제 유명하죠. 이 문장은. 그 식이 없는 활용은 뭐 혼자 한번 필기해 보자면 식이 없는 활용은 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파트가 파트인지는 아마 2차 함수식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만들려면 문자도 x, y를 줘야 되고 누구를 x라고 두고 막 고민이 많단 말이야. 그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덜어드리자면 자, 자, 한번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2차 함수식을 만들 건데 자, 먼저 제가 방학 때 이 말씀 드렸거든요. 일단은요, 요 y쪽은 누가 될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고민할 거는 y가 누구인지가 아니에요. y는요, 기억하세요. y는요, 마지막에 묻는 걸 보시면 여기 있는 모든 문제는 마지막에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예를 들어 128번 문제는 넓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고 밑에 있는 129번 문제는
넓이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고, 다음 장에 있는 131번 문제는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고, 한 번 더 133번 문제는 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 자, 모든 문장 구조가 똑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뭐뭐의 최소값, 이런 문장 구조로 다 돼 있어요. 뭐뭐의 최대값, 뭐뭐의 최대값. 그리고 자, 여기 있는 뭐뭐의, 자, 여기 있는 뭐뭐의 요 자리가 y입니다. 자, y는 정해져 있다고요. 자, y는 다시 여기 있는 뭐뭐의까지가 y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번 문제는 두 정사각형의 넓이를 더한 걸 y라고 볼 거예요. 이유는 당연히 최대랑 최소는 y 값이니까 쟤를 y라고 둬야 이제 최소값을 구하면 끝나는 문제가 돼요. 다시 y 쪽은 그래서 말하자면 고민할 게 없어요. 사실 y는 정해져 있어. 저희의 고민은 이제 오른쪽에 식을 세울 때 어디를, 여기 있는 x 쪽을 이제 고민을 해야 돼. 보통 제가 표현하기로 신의 함수, 어디를 x라고 둬야 좀 예쁘게 표현될까, 이제 그런 함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함수가 쉬운 문제가 쉬운 문제예요. 다시 그 함수가 어려우면 어려운 문제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번 문제는 읽어보시면요, 길이가 32cm인 철사를 두 개로 쪼개가지고 각각을 정사각형 만들었다. 상황 이해하셨나요? 32짜리를 두 개로 쪼개가지고 이걸로 정사각형, 이걸로 정사각형,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을 지금 두 개 만든 거예요. 상황을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두 개의 넓이를 더할 거예요. 넓이를 더한 거에 최소값 구할 거고. 그럼 자, x를 어디에 두자? 지금부터 x를요, 저는 여기를 x라고 둘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진 건 없지만 좀 예쁜 쪽을 고를 줄 알아요. 그게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숙제할 때 어디를 x로 둘지는 어쩌면 틀리면서도 배우는 게 있을 거고, 많이 고민해보세요. 자, 얘를 x라고 두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여기 정사각형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다? 4x가 되겠죠? 쟤를 곱으로 틀린 거니까. 그럼 자, 여기 있는 요 길이가 32 빼기 4x가 될 거고, 요 길이를 여러분들이 나누기 4 하시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를 x라고 두는 게 좋았다라는 거지. 다시, 쌤, 여기를 x라고 두는 건 안 돼요. 상관없는데 상상해 보시면 그럼 분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예쁜 쪽이 있을 거니까 그 예쁜 쪽을 고민해 보는 게 숙제야. 알겠지? 자, 얘 풀어보시면요, 여기 쓸게요. 정사각형의 넓이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왼쪽 넓이, 오른쪽 넓이를 더하시면 이런 식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자, 항상 마지막에 체크할 거 하나, x의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문제는 x의 범위가 존재합니다. 당연히. 자, 이 x라는 거는 뭐 당연히 길이기 때문에 0보다는 커야 돼요. 그런데 자, 뭐보다는,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얘 보이세요? 얘도 0보다 커야 돼. 여기서 범위가 하나 생겨요. 즉 x라는 게 뭔지 몰라도 0과 8 사이다라는 범위가 생기면서 이 2차 함수를 푸시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다 따라가시는 거예요. 일단은 큰 흐름을 한번 짚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 시간이 별로 없네. 일단 여러분들 여기 뒤에 있는 거 좀 원래는 몇 개, 뭐 예를 들어 133번 같은 거 유명한 문제거든요. 다음 장에 133번은 아마 교과서에 있는 유명한 문제일 거예요. 저것도 원래 한번 좀 설명을 한 번 더 해주고 싶었는데, 바로 나머지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하는 게 맞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고, 항상 이제 x를 어디로 할지만 좀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시고, 목요일 날 질문으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숙제는요, 자, 이번에 말한 대로, 승우도 잠깐만. 자, 자이스토리 푸는 친구들은, 자, 뒤에 넘겨보시면 126쪽까지 풀게요. 자, 뒤에 1등급 문제 안 풉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 밑에 써 있네요. 승우는 여기가 숙제긴 해요. 이번에 그 고일 수업 자료 한 장 더 풀어봐. 직선. 나머지는 126쪽까지. 가운데 있는 별 2개 이상은 풀지 마시고, 한번 별 1개까지는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해보시고 목요일 날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을 풀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드릴게요. 수호 다 들었어 혹시? 혹시 그거는 뭐 할 수 있겠어? 아니면 그냥 해볼래 안 해볼래? 해봐 알겠지? 자 마무리할게요. 안녕하세요.